만약 당신이 가장 나약해진 순간, 가장 깊이 신뢰했던 사람에게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긴다면 당신은 과연 어떻게 응수하시겠습니까? 한때 따뜻했던 손길이 등 뒤에 칼날로 변해 꽂히는 순간, 그 충격과 배신감은 아마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으로 다가올 겁니다. 믿음이라는 단단한 성벽이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소중했던 모든 가치들이 산산조각 나는 아픔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겠죠. 사랑, 우정, 동료애, 혹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가까이 다가왔던 이가 사실은 가장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아마도 분노와 슬픔을 넘어선 인간 본연의 원초적인 복수심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꿈틀거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 복수심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빼앗긴 것을 되찾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불굴의 의지로 타오를 테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이야기는 바로 그런 순간들입니다. 단순히 감정에 휩쓸려 벌어진 우발적인 복수극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상상 이상의 끈기와 기지를 발휘하여 지극히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치밀하게 설계된 복수의 청사진을 펼쳐 보일 겁니다. 역사 속 수많은 인물들이 가장 약해진 순간, 가장 믿었던 이의 손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지만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절망의 벼랑 끝에서 더욱 날카로운 지성과 끈질긴 집념으로 역전의 시나리오를 써 내려갔죠. 생각해보면 역사는 어쩌면 거대한 복수의 서사들로 가득 차 있는지도 모릅니다. 권력을 향한 배신, 부와 명예를 가로채려는 탐욕, 그리고 그로 인해 고통받던 이들이 마침내 자신만의 방식으로 응징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들 말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 때로는 가장 약자로 보였던 존재들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설계자였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들은 한순간의 감정에 굴복하기보다 오랜 시간 인내하며 증거를 모으고 때로는 예상을 뛰어넘는 기발한 전략으로 상대를 궁지에 몰아넣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가장 극적인 역전극이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단순히 힘의 우위를 점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과 전략이라는 무형의 무기로 거대한 권력이나 자본의 벽을 허물어뜨린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 배신을 당했으며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마침내 복수의 완벽한 그림을 완성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시간의 장막을 걷어내고 역사 속에 숨겨진 이 치밀하고도 냉철한 복수의 순간들을 함께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 인간 본연의 정의감과 생존 의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놀라운 지적 능력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할 겁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 배신이 어떻게 가장 강력한 역전의 동기가 되었는지, 그 설계된 복수의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기지와 끈기로 가득 찬 그들의 역전 드라마는 분명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기지와 끈기로 가득 찬 그들의 역전 드라마는 분명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의 장막을 걷어내고 역사 속에 숨겨진 치밀하고도 냉철한 복수의 순간들을 함께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깊은 상처는 아마도 가장 가까운 이에게서 시작되는 배신일 겁니다. 신뢰했던 관계의 틈을 비집고 들어온 탐욕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큼 파괴적이죠. 특히나 몸과 마음이 가장 취약해진 순간, 의지할 곳이라 믿었던 손길이 오히려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온다면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절망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칼날을 되받아쳐 완벽한 역전을 설계한 이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만나볼 겁니다. 단순한 감정적 복수를 넘어 지극히 현실적이고 치밀한 전략으로 판을 뒤집은 이들의 서사는 우리에게 깊은 경각심과 동시에 놀라운 통찰을 선사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권력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배신과 그에 맞선 한 여인의 치열한 생존극입니다. 때는 19세기 청나라, 어린 황제를 대신해 수렴청정을 해야 했던 젊은 과부 서태후의 이야기인데요. 당시 조정은 고명대신들의 손에 좌지우지되고 있었죠. 이들은 어린 황제와 젊은 서태후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모든 권력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으려 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황씨를 보필해야 할 이들이
오히려 권력을 독점하려는 음모를 꾸민 것인데요. 서태후는 이들의 위협 속에서 불안과 분노를 느꼈을 겁니다. 마치 덫에 갇힌 듯한 절박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 삼아 치밀한 반격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태후는 어린 황제의 삼촌이자 황족인 공친왕과 손을 잡고 고명대신들을 제거하기 위한 비밀스러운 계획을 세웠으며 고유한 황궁의 심장부에서 은밀하게 병권을 장악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규합했죠.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짜인 그녀의 전략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속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1861년 이른바 신유정변이 발발합니다. 서태후는 예상치 못한 기습으로 반대파 고명대신들을 숙청하고 어린 황제와 함께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죠. 불안에 떨던 젊은 과부에서 청나라를 주무르는 강력한 통치자로 거듭나는 순간이었는데요. 그녀의 역전극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 정치적 생존과 권력 장악을 위한 냉철한 지략이 돋보이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벌어진 배신에 맞서 그녀는 오직 지성과 용기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현대 사회에서 벌어지는 더욱 현실적인 배신, 바로 소중한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입니다. 우리는 종종 드라마나 뉴스에서 치매나 중증 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저하된 고액 자산가들이 재산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를 접하게 되죠. 특히 성년 후견인 제도를 악용하여 가장 신뢰했던 가족 구성원이나 후견인이 노인이나 환자의 재산을 빼돌리려 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병상에 누워 허공을 응시하는 노인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서 싸늘한 눈빛으로 재산 서류를 주고받는 가족들의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할 겁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얽힌 재무 기록과 수상한 은행 계좌 내역 속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재산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희망은 있었죠. 피해자 본인이나 그의 조력자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치밀한 법적 증거 수집에 나섰고 변호사 사무실의 산더미 같은 서류 속에서 진실을 찾아 헤매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재산의 흐름을 끈질기게 추적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가해자의 부당한 행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고 법정에서 당당하게 정의를 요구했습니다. 엄숙한 법정의 풍경 속에서 진실이 밝혀지고 마침내 승소 판결문이 손에 쥐어졌을 때 그 안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재산을 되찾고 가해자를 처벌함으로써 법의 심판을 통해 정의를 구현한 것이죠. 돈이라는 현실적 가치를 둘러싼 배신과 그에 대한 법적 응징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인간의 탐욕과 정의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앞서 우리는 돈이라는 현실적 가치를 둘러싼 탐욕과 배신, 그리고 그에 대한 법적 응징의 과정을 살펴보았죠.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 즉 찬란한 아이디어를 둘러싼 치열한 투쟁의 이야기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산업혁명의 열기가 유럽 대륙을 뜨겁게 달구던 시기였습니다. 한 발명가는 어두운 작업실에서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려 마침내 세상을 바꿀 획기적인 발명품의 청사진을 완성했습니다. 인류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겠다는 뜨거운 열망, 그리고 자신의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세상에 내놓을 기대감으로 그의 마음은 가득했겠죠. 그는 자신의 귀한 발상을 가장 신뢰했던 동료나 투자자에게 공유하며 함께 꿈을 현실로 만들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굳건했던 믿음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전해 들은 이들은 발명가의 순수한 열정을 교묘하게 이용해 그 귀한 지적 재산을 불법적으로 도용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거대한 자본과 막강한 영향력을 등에 업은 채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대규모 공장에서 발명가의 기술을 대량 생산하며 시장을 장악하는 모습은 창조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빼앗긴 설계도를 들고 망연자실했던 순간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진 듯한 극심한 좌절감에 휩싸였겠죠. 발명가는 거대한 기업과 맞서 싸우기엔 너무나도 미약하고 약한 존재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끈질긴 집념과 발명에 대한 순수한 열정뿐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도 굳건히 일어섰죠. 수년에 걸쳐 수많은 실험 기록과 특허 서류를 꼼꼼히 모으고 자신의 기술이 왜 원천 기술인지를 끊임없이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어쩌면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단 하나의 논리적 허점도 없이 모든 증거를 재구성했을 겁니다. 때로는 대중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지지를 얻으려 노력했겠죠. 그리고 마침내 엄숙한 법정에 서서 자신의 모든 증거를 제시하며 배신자들을 향해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빼앗긴 명예를 되찾고 반드시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을 겁니다. 결국 진실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졌고 그는 자신의 원천 기술임을 입증하며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대중의 뜨거운 환호 속에서 자신의 발명품을 다시 선보였을 때 그 감격과 자부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가장 가까운 이에게 배신당한 아픔을 딛고 지적 재산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끈질기게 지켜낸 그의 투쟁은 우리에게 깊은 경외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다른 시대와 상황 속에서 펼쳐진 배신과 복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청나라 황궁의 권력 다툼 속에서 지혜롭게 판을 뒤집은 젊은 서태후의 이야기부터 현대사회에서 재산을 노린 가족의 탐욕에 맞서 법정에서 끈질기게 정의를 찾아낸 이들의 투쟁, 그리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빼앗긴 천재 발명가가 오직 끈질긴 집념으로 명예를 되찾은 감동적인 서사까지 말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 속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명확히 숨어 있죠. 바로 가장 취약한 순간, 가장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 절망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지성과 끈기, 그리고 치밀한 전략으로 통쾌한 역전을 이뤄낸 인간의 놀라운 회복력과 응징의 서사입니다. 복수라는 단어가 때로는 감정적인 파괴나 증오만을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난 이야기들은 복수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닌 고도로 치밀하게 설계된 정의의 구현일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약자로만 보였던 이들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설계자였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깊은 경외감과 함께 새로운 지적인 통찰력을 얻게 될 겁니다. 등 뒤에 칼이 꽂힌 듯한 배신감과 무력감 속에서도 그들은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더 날카로운 지성과 전략으로 응수하며 자신의 삶과 정의를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이 통쾌한 역전극은 우리에게 인간 본연의 정의와 생존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다시 한번 생생하게 일깨워주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역사 속 복수자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옛일로 치부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인간 본연의 배신과 탐욕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때로는 부당함에 맞서 용기 있게 정의를 구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탁월한 지혜와 전략적 사고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과 실질적인 영감을 제공하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 배신은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동시에 가장 치밀한 역전의 설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등 뒤에 칼이 꽂힌다면 당신은 과연 무엇으로 응수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가장 취약한 순간에 가장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인하게 일어섰던 이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감정적인 복수심에 휩쓸려 파괴적인 행동을 택하기보다 고도로 치밀한 지성과 흔들림 없는 끈기, 그리고 탁월한 전략을 무기 삼아 자신을 벼려냈습니다. 마치 아주 정교하게 조립된 시계의 부품들처럼 단 하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으며 복수의 청사진을 빈틈없이 그려나갔던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린 황제를 등에 업고 고명대신들의 권력 독점 시도라는 거대한 배신에 직면했던 청나라 서태후가 어떻게 신유정변이라는 치밀한 정변을 계획하여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했는지 말이죠. 혹은 치매나 중증 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저하된 고액 자산가의 재산을 가장 신뢰했던 가족이 빼돌리려 했을 때 피해자나 그의 조력자가 어떻게 법적 증거를 끈질기게 수집하고 소송을 통해 재산을 되찾으며 가해자를 처벌했는지도 기억나시죠? 나아가 19세기 말 산업혁명기 유럽에서 자신의 획기적인 발명 아이디어를 동료에게 도용당한 천재 발명가가 수년간의 끈질긴 자료 수집과 기술적 증명을 통해 마침내 명예를 회복하고
배신자를 무너뜨렸던 그 순간들까지요. 이 모든 각기 다른 시대와 상황 속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겉으로는 한없이 약하고 무력해 보였던 이들이 사실은 가장 강력하고 치밀한 설계자였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분노에 눈이 멀어 무모한 행동을 감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냉철한 이성과 번뜩이는 지혜로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상상을 초월하는 인내심을 가지고 복잡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모으며 때로는 상대를 역이용하는 기발하고도 기막힌 전략까지 펼쳐 보였죠. 이러한 과정은 복수가 단순히 감정의 격렬한 배출을 넘어 정의를 찾아가는 하나의 고도로 정교한 예술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피어난 그들의 지독한 생존 의지와 부당함에 결코 굴하지 않고 기어이 정의를 찾아내려는 인간 본연의 끈기는 정말이지 깊은 경외심마저 불러일으키지 않나요?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지적인 역전극의 짜릿함과 함께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느끼게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역사 속 복수자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예시이야기로만 치부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인간 본연의 배신과 탐욕은 끊임없이 그리고 교묘하게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들의 탁월한 지혜와 전략적 사고를 통해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때로는 부당함에 맞서 용기 있게 정의를 구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과 실질적인 영감을 제공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 배신은 분명 가장 깊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지만 동시에 그 상처를 역전의 동력으로 삼아 가장 치밀하고 완벽한 복수의 설계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오히려 가장 빛나는 반전을 위한 씨앗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가장 믿었던 이의 손에 의해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다면 당신은 과연 무엇으로 응수하시겠습니까? 단순한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혀 무기력하게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들처럼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의지를 겸비하여 자신만의 역전의 설계를 용기 있게 그려나가시겠습니까?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여 자신의 삶과 정의를 굳건히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바로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여정이 아닐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